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접속했습니다. 그동안 좀 바삐 움직일 일이 있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한동안 이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재증발전기와 캐리오버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설명을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저는 많은 유기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기묘하고. 그 중에 세 번째, 우리 제일 액티비티 했던 아들 솔바람 말티즈, 몇 년 못 살고 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저희 집에는 그 소형견하고 중대형견이 네 마리 있는데, 그 대형견 중에 리트리버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솔바람이라는 친구하고 우리 꼭대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때 17년도에 방에서 같이 자랐는데, 그 친구를 그렇게 몰아붙여 가지고 그 리트리버가 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엄마 아빠가 놓친 사이에 걸려가지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저희 동생하고 집사람이 칠곡에 가지고 데려왔는데, 새끼를 누가 버렸다 그런 걸 인터넷에 올라온 걸 가서 가져왔는데, 요 앞다리가 다 부러졌었어요. 다 부러져 가지고 저희가 그 원주 병원에 가서 수술해 가지고 살렸는데, 하여튼 저희 집에서 점프력도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항시 잘 때 제 몸에 자기 엉덩이를 붙이고 자는 친구였어요.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우리 아들인데, 솔바람이 이렇게 짧게 살고 갔습니다. 5년도 못 살았죠. 한 4년 반. 참, 이 친구만 보면 슬퍼요. 눈물이 나고. 자, 그 질문 올라온 것 중에 재증발전기와 캐리오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트랩의 작동 이상이 없으나 응축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점검한 결과 재증발전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럼 재증발전기가 무엇이며 캐리오버 현상과 재증발전기의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증발전기와 캐리오버에 있어서 제가 일단은 단편적으로 볼 때는 연관성이 없다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캐리오버라는 게 평소 상용 운전 시, 그러니까 평소 운전 시 보일러를 저압으로 운전한다든가, 그 다음에 블로우다운을 해서 관수의 농축이 심할 때, 또는 순간적으로 피크부하가 걸려서 운전할 때, 또는 고수위 운전 시 발생되는 게 바로 캐리오버. 캐리오버가 뭐예요? 그 주중기관으로 물이 넘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물이 넘어간다는 것보다는 보면은 거품, 그러니까 그 보일러 관수 안에 수면에 거품이 발생되는데, 이 거품이 가벼워가지고 증기와 함께 딸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중기관 그 아래 보일러하고 연결된 부분은 증기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약간 압력이 다운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걸 보통 스웰링 현상이라는데, 이때 보일러 관수 상부에 있던 거품이 딸려 나가는 거죠. 그거를 캐리오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캐리오버가 일어나면 증기의 건도가 떨어져 가지고, 건도가 떨어지고 전열면에 수분이 안착되면은 열 전달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캐리오버가 일어나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재증발 증기라는 건 근본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노트북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대기압과 압력 차이에 의해서
열량과 온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재증말 이 질문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좀 관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재증발전기는 압력이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압력차가 트랩 전후단의 압력차가 크면 클수록 재증발 증기량은 늘어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면은 엄청 300대 1로 일어나죠. 네, 엄청난 거죠. 압력차 델타 P가 작으면은 이렇게 뭐 한 32대 1 정도로 나니까 요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TLV에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여기 강의하는 자료는 전부 다 인터넷 쪽에서 제가 찾아서 올리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이니까 뭐 제가 어떤 어떤 금전적인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면에서 하는 거니까 혹시 해당 회사나 당사자가 보더라도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재장발 증기. 자, 우리가 대기압 상태에서 그 물이 가질 수 있는 열량의 온도는 100도고 보유 열량은 418 킬로줄이죠. 킬로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학 단위로는 100킬로칼로리래요. 그래서 증기 설비에서 이 압력 이상의 대기압 상태로 나온다면은 응축수는 다시금 재증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캐리오버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재증발 증기의 한번 정의를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면 이 포화수 물을 끓였을 때 대기압 상태에서 포화수는 100도까지 존재하죠. 압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포화수는 더 이상 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 증발하는 거고 이때 대기압 이하일 때든 포화수라고 하지 않고 영바 상태에서 대기압 상태니까 불포화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포화수라고 하고 100도씨 이상에서도 증발이 미처 일어나지 않는 물을 과포화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증발 증기가 일어나는 곳은 응축수 탱크나 응축수 회수관, 트랩 후단이죠. 트랩 후단. 어차피 트랩 전후단의 압력은 차이가 있고 트랩 후단이 대기압 상태라면 반드시 재증발 증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보일러 본체 내부 관수 수면 위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보일러 내부에서 발생하는 재증발 현상을 이해하기 좀 어려우나 피크 부하가 걸렸을 때 순간적으로 보일러 내부 압력이 약간 떨어지면 그 수면에서 그 증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재증발하는 현상이 보일러 관수 수면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많은 양이 아니니까 그냥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생증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흔히 스팀 트랩, 배출축 같은 저압 공간에서 발생되는 이유로 이거를 재증발 증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표현은 재증발 증기가 생증기와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고 할수나 생증기보다 가치가 적다는 이유와 보일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때 작은 일이기에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한 번쯤은 자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재증발 증기가 발생되는 메커니즘은 뭐 몇 번 얘기하고 여기서도 앞전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재증발 증기가 발생되는 메커니즘은 뭐냐? 압력차입니다. 압력차. 트랩 전후단의 압력차 또는 어떠한 그 유체가 일정한 공간, 작은 공간, 넓은 공간에서 작은 공간을 통과할 때도 역시 통과 후에는 그런 재증발, 프레시 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쭉 해놨으니까 뭐 읽어보시고 뭐 몇 번 얘기했으니까 재증발 증기가 어떤 거라는 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캐리오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재증발 증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설비든 높은 압력의 응축수로부터 재증발증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높은 압력에서 재증발된 증기는 저압측 증기부하에 사용하여 저압측의 증기 사용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사용한다면 보충된 재증발 증기 양만큼 보일러에서는 증기를 적게 공급하게 되므로 간접적인 에너지 효과를,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증발 증기를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이유는 응축수를 회수하는 이와 같이 이로 인한 경제적인 절감과 환경적인 면에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증발 증기가 응축수 탱크에서 대기 상태로 날아가면 그 에너지가 연간 에너지의 10에서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거죠. 뭐 재증발 증기 버리면은 연료비 더 들어가, 용수비 들어가, 약품비 들어가 따지면은 이 금액보다도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증발 증기는 응축수 탱크에서 나가면 안 되고 회수를 해서 재사용해서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들. 네, 여기에는 재증발 증기를 발생하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뭐 내용 기본적인 컨셉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수치를 대입해서 해놓은 건 여기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일러에서 캐리오버가 일어나면 증기와 수분에 의한 수격작용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가마 밸브나 어떤 그 밸브류나 피팅류에 영향을 줍니다. 이 캐리오버가 많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저압 운전을 한다든가 캐리오버가 일어나는 그 원인은 저압 운전을 한다든가 또는 관수가 농축 보일러를 블로우다운을 안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캐리오버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보일러 그 수위를 너무 고수위로 운전할 때, 그 다음에 피크부하가 자주 걸릴 때, 이때는 캐리오버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가마밸브 같은 다이아프램에 손상을 주죠. 다이아프램 같은 손상을, 열교환기 같은 그 열을 전달하는 하는 곳에 전열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관도 엘보 같은 경우는 많이 깎아 먹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엘보를 잘라 보면 푹푹 파여요. 뭐 두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후비듯이 그렇게 깎아 먹더라고. 캐리오버가 많이 일어나요. 특히 이 관류 보일러들은 캐리오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관류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이 저 캐리오버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보통 잘 감안하셔서 설비를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설비 운영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심하시고. 그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되면 건도 떨어지고 응축 수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재증발 증기량도 증가되고 해서 응축수 온도가 또 캐리오버가 많이 일어나고 응축수 온도가 높아지면 급수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결론은 캐리오버 재증발 증기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앞만 봐도.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 재증발 증기를 회수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은 한 사례입니다. 응축 탱크의 그 저기 재증발 증기 회수 장치, 노벨 화학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기능장이. 그래서 설치해 가지고 이걸 얼마만큼 효과를 봤냐면 응축수 온도를 60도에서 한 8, 90도로 올리게 됐어요. 그럼 응축수 온도가 60에서 8, 90도면 20도에서 90도 올랐으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6도 올랐을 때 에너지가 1% 절감된다 그랬으니까 뭐 한 30도 올라갔으면은 어, 한 5% 정도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등유 1일 100리터씩 절감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이 본 데이터를 제가 이거 올려놓은 거예요. 실질적입니다. 음, 그냥 뭐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에너지 절감, 이 재증발전기는 반드시 잡아서 보일러에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다른 걸로 절감한다는 건 쉽지 않죠. 자, 결국 여기에는 증기 소모량 구하기 결론으로 나왔는데 제목을 이걸 안 바꿨군요. 저희 템스크 ENG는 희망 나눔 실천 기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요번에 이 응축열 회수 장치, 방금 전에 재증발전기 회수하는 그 장치에 대한 특허가 올해 5월 달에 나왔습니다. 특허.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재증발전기 회수 장치. 지금까지 그 어떤 재증발전기와 캐리오버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하여튼 우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분들이 최고가 되는 날까지 저는 계속 유튜브에 이 내용을, 보일러와 유틸리티 설비에 대한 좋은 내용을 나름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 말이 100%는 아닙니다. 한 8, 90%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날까지 최재선이가 옆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은 화력지원 최재선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보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올려주시고, 좋아요, 좋아요라든가 그런 거 많이 눌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